2 책이 몇 분의 몇으로 줄었죠? 책의 두께가 몇 분의 몇으로 줄었죠? 홍선아? 3, 2, 1. 아니 왜 둘이 똑같이 핸드폰을 놓지?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3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원은 총 8개의 강밖에 없습니다. 8개의 강으로 3단원 전체가 끝나요. 3단원은요 포인트 흐름을 좀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사실은 좀 어떤 애들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봐봐 3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열이에요. 근데 이 수열은 사실상 어떤 거냐면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세우겠습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 그랬을 때 이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규칙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 규칙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숫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줄 세워볼 거고 그 줄 세워보면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애들을 찾아볼 거야가 3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줄 세우는 방법이 참 많아요. 왜냐면 너네 학교 체육 시간에 나가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체육 시간에 뭐해? 체육 시간에 요즘? 네 체육 때 뭐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나가서 수행평가하지 않아요? 어쨌든 강당이든 어디든 교실 밖으로 나가잖아. 그쵸? 교실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선생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래? 줄 서라 하지. 근데 이게 어떤 순으로 줄 서라 얘기하지. 번호 순대로 줄 서라. 아니면은 요즘은 그 말하면 큰일 난다며. 키 순서대로 줄 서라. 그 말하면 큰일 난다며 요즘. 그래서 약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줄 서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번호 순서대로 줄 서라. 학교에서 니네 출석 번호 순으로 줄 서세요. 많이 하죠. 그럼 출석 번호대로 줄 서라 라고 하면 여기서 규칙이 있었지. 그게 바로 어떤 규칙이냐면 출석 번호라는 규칙에 따라서 니네들을 싹 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숫자로 활용한 게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은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열받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거를 배우냐면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개관을 해드릴게요.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배우냐면 숫자를 줄 세우는 방법들을 배워요. 그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줄 세우기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라인을 싹 다 이렇게 세워보는데 얘가 일정한 차이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차를 가지면서 일정한 숫자들을 계속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의 나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곱하면서 더하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운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이고 그게 요즘 시험에서 나오는 고난도 주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이외의 수열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니네 개땡 원리 이딴 거 보시면은 개땡 원리 있어요. 개땡 원리. 저기 일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개땡 원리, 알땡 뭐 이런 거. 그리고 쌍시오땡. 이딴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딴 거. 이딴 거에는 다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얘네들 말고 추가적으로 뭐 특강 이런 식으로 뭐 개차 수열. 그 다음에 뭐 군수열 다 있던데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거 내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라서 이거 제시험 봐야 됩니다. 적어 나오면. 이거는 요즘은 엄격하게 아예 평가 해설서에도 얘기합니다. 내지 말라고. 애초에 수열은 이 둘만 다루세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폭넓게 보면 이것도 봐줄 수는 있는데 얘는 아니야. 적어도 군수열은 아니야. 개차 수열은 폭넓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근데 개차 수열도 요즘은 내면 다 제시험 보더라고요. 개차 수열도 내면 제시험 봐요. 그러면은 뭐야? 아예 안 내요. 지금 니네 선배들부터가 싹 다 제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안 냅니다. 니네 선배들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둘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개땡 원리에 있는 뭐 개차 수열, 뭐 개땡 원리에 있는 군수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입니다. 수열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많이 쓰시는데 그 대학에서도 안 나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얘네 줄 세웠지. 그럼 줄 세우면 뭐 해야 돼? 그 숫자끼리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단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수열의 합을 구할 거고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첫 번째 방법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합을 구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니네들이 입제 많이 만날 겁니다. 이 친구. 들어본 적 있죠? 학원 이름도 있죠?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라는 친구. 페르마 학원도 있고 시그마 학원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시그마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그마. 대문자로 S인데요. 그때 여기는 대문자 S라는 합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활용해서 보는 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어떤 거를 다루냐면 줄 세웠고 수열의 합도 구해봤잖아. 그럼 뭐 하는 게 마지막이냐면 얘네들의 규칙성을 완성해 보시오가 세 번째 단원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규칙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증명할 거야. 그게 귀납적 정의예요. 그래서 얘네들 증명해 보는 것까지 가는 게 마지막 단원이고 여기 증명은요 그나마 다행인 거 얘기해 줄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 해가지고 되게 많이 쓰는 대학교 수학과 가시면 무조건 한 번은 써야 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수학적 귀납법은 지금 이제 수능에서 안 나온 지 좀 많이 됐습니다. 수능에서 좀 빠졌어요. 왜? 수능은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 증명을 대학 교수님들이 다 주고 여기에 가, 여기에 나, 여기에 다 이렇게 해서 가나다 빈칸 채우는 거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거 경험한 학교 작년에 하나밖에 없었지. 인하여고. 인하여고는 했지. 작년에 순열조합 증명하기로. 순열조합 증명하기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쵸? 그래서 순열조합 증명하는 거 단답형이 나왔지. 그것처럼 가나다 채우는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유형이 많이 퍼져서 퍼질 대로 퍼져서 수능에서는 요즘 얘를 안 내요. 가나다가 나오긴 하는데 그 가나다를 지금 대수 2단원 쪽에서 내지 여기서 내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밖에 안 나오냐면 내신. 인하여고는 긴장하세요. 인하여고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인일여고. 니네도 마지막 서술형 4번은 무조건 귀납적 정의 증명하기야. 니네는 이것도 안 줘. 그냥 진짜 증명하시오가 나와요. 인일여고는. 인일여고는 진짜 증명하시오가 나와요. 순서대로 증명 안 하면 다 틀려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증명하는 방법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인일여고는 그렇게 내요. 그렇게 해서 한 8점 걸어요. 8점. 8점인가 9점 걸어요. 객관식만 있는 학교들은요. 이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3단원 전체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있어. 그리고 이 흐름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니네 교과서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니네 교과서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랑 좀 다를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니네 보통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냥 RPN 개념을 순서대로 배우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가냐면 얘 하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공식 활용해서 얘네들 더해보는 것까지 바로 가. 그 다음에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 공식 한 다음에 시그마 넘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싹 다 무시하고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 먼저 가르칠 거야. 일반항이 뭔지부터 알려드릴 거야. 둘 다 한 번 해볼 거야. 그런 다음에 바로 얘로 간다. 공식 안 쓴다. 왜? 요즘은 얘랑 얘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에 시그마를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공식을 활용해서 합을 구하든 아니면 시그마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열의 합을 구하든 고난도 문제들을 조금 더 다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도 문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3단원을 완벽하게 마스터시키기 위해서 단원의 순서를 다 뒤집어서 내가 생각하는 수능 개념에서의 수열의 순서 방법대로 가르칠 거예요. 실제 수능으로는 대부분의 뭐 1타 강사나 아니면 수능에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 수능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책들을 보시면 다 내가 지금 세워놓은 순서대로 와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먼저 가르쳐요. 보통 다. 시그마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합공식을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그마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많이 다른데? 많이 달라요. 됐니? 근데
이 순서대로 학습하셨을 때가 제일 수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순서로 갔을 때 수열이 이해가 제일 잘 될 거예요. 사실 수열은 이해름이에요. 원래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 교육과정 이상해서 그런 거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의 내용은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공식 들어가는 거는 언제냐면 그 다다음 주부터니까 공식 들어가는 게 다다음 주부터거든요. 여기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공식 들어가는 게 다다음 주부터거든. 그럼 다음 주까지는 얘의 시그마까지만 배우는데 얘네 셋은 싹 다 그냥 개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연습하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개념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은 할 거고 그 개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강조할 부분들은 다 강조할 거야. 됐죠? 너네는 내가 어떤 포인트에 강조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가겠습니다. 자, 3쪽에서부터 쭉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서부터 쭉 출발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일단 수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 갈게요. 그럼 쭉쭉 가보게 되면은 봐봐. 수열은 그냥 뭐라고요? 밑줄만 그어보자. 그냥 수의 뭐래요? 수의 뭐? 수열은? 그치,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 수열을 나열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치, 규칙을 생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때 그 규칙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들을 싹 다 나열을 할 거면 나는 요 자리에 있는 친구, 요 자리에 있는 친구, 요 자리에 있는 친구, 요 자리에 있는 친구의 이름도 붙여줘야 돼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 자리도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린 그걸 지금부터 항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숫자의 자리를 항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 첫 번째 자리,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항이라 그러고 그 첫 번째 항을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쓸 거냐면 이제부터는 얘를 제1항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얘 두 번째 자리지. 그럼 얘가 제 몇 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니까 제2항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얘 세 번째 자리죠. 그럼 제 몇 항이에요 이거? 제3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따따따 줄 세우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일정하게 식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 나오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을 잡아줬을 때 그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자리를 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얘가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를 n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제 n항에 대한 식, 이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 얘기할 거냐면 이 식은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싹 다 대표할 수 있는 식,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일반항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일반항은 제 n항만을 얘기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 n항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부터는 제발 이 기호를 좀 기억해 주세요. 수열을 배우고 이 기호 모은다. 이 기호 몰라요. 그건 수열을 배운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열에서는 이 기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약속이야.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냐? 동그라미. 어떤 수열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 A를 잡아요. 그때 여기는 A 밑에 어떤 하나의 첨자를 잡아주는데 여기 밑에 있는 첨자로 나는 뭘 쓰냐면 얘 각 숫자의 자리를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자리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제1항이지. 그럼 얘를 A에 관련된 걸로 쓸 수 있지. 알파벳에 관련된 걸로 써도 되지. 그럼 알파벳에 관련된 걸로 쓰면 얘는 제1항입니다. A 얼마라고 써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밑에다가 얼마라고 써주면 돼? 1 이렇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두 번째 자리죠. 그럼 여기 A 얼마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A 얼마? 2. 그럼 얘는 제 3항이지. 그럼 A 3이야.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제 n항이죠. 그럼 얘를 A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제 n항은? 그냥 n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문자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 개념 다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여러분들 3단원 처음 배우시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이거부터 알려드려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안 알려주고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알고 넘어가야 뒤에 게 다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잘 잡고 바로 밑에 얘. 이거부터 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특성화고 아니면은. 특성화고 아니면 여기 파트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대표적 1번 문제들은요. 풀라고도 안 할 겁니다. 너네한테 풀라고도 안 할 거야. 그냥 학교에서 연습해보고 끝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 연습해보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쓰면서 오시는데 일단은 뭐랑 좀 친해진다가 목표냐면 기호랑 좀 친해진다가 목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으로 내가 기호를 막 갖다 쓸 건데 그 기호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막 이렇게 쓰는 거를 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기호만 좀 잘 써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1, 5, 9, 그 다음에 다음 숫자는 뭐일 것 같아요? 니네가 한번 추론해봐. 얼마일 것 같냐? 왠지 다음 숫자는 13일 것 같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규칙 찾아가지고 우리가 숫자 나열해 볼 수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식, 그게 일반항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일반항,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제 n항,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1번이겠죠? 이렇게 규칙 찾으면 되니까요. 그럼 봐봐라. 얘는 1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맞죠? 얘는 얼마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얘 자리가 몇 번째 자리니까요? 두 번째 자리니까 얘는 숫자 2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몇 번째 자리예요? 9는 제 몇 번째 자리죠? 세 번째 자리죠. 그럼 얘는 숫자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3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얘는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치? 여기는 얘는 숫자 1, 얘는 숫자 2, 얘는 숫자 3, 그 다음에 얘는 숫자 4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들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지금 이 식에서는 규칙이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한별아, 그치? 그럼 여기선 얘네들 규칙 찾아주는 게 관건이야. 그럼 규칙을 찾아봐. 얘 얼마만큼 늘어? 1이 5가 되고 싶어. 얼마 더 하면 돼? 4 더 하면 돼. 5가 9가 되고 싶어. 얼마 더 하면 돼? 얼마 더 하면 돼? 똑같이? 4 더 하면 돼. 얘는 9가 13이 됐어. 4 몇 번 더 해주면 돼요? 또?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나는요 오히려 얘네 다 4의 배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인 것 같으니 그럼 나는 지금부터 4의 배수들, 4의 배수들, 4의 배수들, 4의 배수들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 얘도 4 곱하기 2, 그럼 여기도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시작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을 가지고 나는 1, 5, 9, 13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숫자 빼든가 더하든가 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 그럼 그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애들을 찾아주기만 하면 정답 완성되겠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준 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봐. 이거 가지고 얘 만들 거야. 얼마 빼면 될까요? 3 빼면 됩니다. 얘 가지고 얘 만들 거야. 얼마 빼면 돼요? 3 빼면 됩니다. 얘 가지고 얘 만들 겁니다. 얼마 빼면 돼요? 3 빼면 되고 얘도 그럼 똑같겠지. 쟤 얼마 빼면 돼요? 똑같이 보니까 3 빼면 돼요. 다시 그럼 일반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n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다음에 4를 곱하고 거기서 얼마 빼주기만 하면 돼요? 3 빼주면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n에 대한 식. 이게 일반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잖아. 내가 원하는 게 쟤 몇 항을 찾아달래? 쟤 몇 항 찾아달라는 게 진짜 문제야. 그래, 199항 찾으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 n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기만 하면 되겠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다. n 대신에. 그래, 여기 n인데 n 대신에 얼마 넣은 거를 원해요? 199. 그럼 여기 진짜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99. 이거 집어넣어서 얼마 빼준 게 정답이냐면 3빼. 이게 답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네?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난 계산하기 싫으니까 빨리 좀 계산 좀 해봐요. 얼마 이거? 그쵸, 이거 계산하면 793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일반항을 알면은 뭐를 찾기가 편하냐면 자리. 각 자리에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찾겠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AN. 다시 일반항을 찾겠다라는 연습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볼 거고 지금 봐봐. 지금 얘를 내가 조금 이따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얘는 지금 이제 보면은 얘네들 사이에 간격으로 더해지는 숫자가 똑같죠.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수열의 식을 어떻게 찾는지 여기 있는 AN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는 내가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끝! 그러면 이 밑에 대표용 1번도 같이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가자면 빨리 갈게요. 여기는 그냥 좀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가는 거니까 여긴 진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한국인이 되어볼게요. 한국인은 어떤 민족이에요? 한국인은 뭐 하는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 배달 왜 시켜 먹어? 그러니까 빨리 먹으려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부터 배달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봐봐. 이거 사실 얘네 다 보이지, 지금 현재. 얘네들은 쉬워서 너무 금방 보이죠? 얘네들은 금방. 그래서 얘네들은 금방 보이긴 할 텐데, 빨리 가봅시다. 앞에 보세요. 잘 봐라. 잘 봐라. 너가 조니까 한별이가 졸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아, 진짜. 너 한별이 보세요. 자, 1번. 자, 얘부터 만들게요. 얘 숫자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2분의 1. 숫자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1. 얘 3분의 2죠. 숫자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4분의 3이죠. 숫자 얼마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3이죠. 자, 1, 2, 3. 딱 보니까 분모 딱 잡힙니다. 1, 2, 3에다가 얼마 더한 거예요? 분모는 다 얼마씩 더했어요? 얘네 다? 1씩 더했죠. 1에다가 1 더하면 2, 2에다가 1 더하면 2, 3. 그 다음에 3에다가 1 더하면 4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제 n항 만들면 분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n에다가 얼마 더해준 거 보네? 1 더해주고 분자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지. 끝. 이건데?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 봐봐. 얘 지금 현재 누가 봐도 맞불 이러고 있네요. 이거 뭐하란 소리일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하란 소리야 이거? 거듭 제곱하란 얘기잖아. 누가 봐도 부호 바꾸려면은 똑같은 숫자를 곱하든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1, 2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쵸? 그러니까 얘네 그냥 AN 구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구할 건데 봐봐. 쟤는 현재 홀수일 때 마이너스 가져요? 아니면 짝수일 때 마이너스 가져요? 홀수, 짝수 중에서 뭐일 때 마이너스 갖고 있어요? 홀수일 때 마이너스 갖고 있네요. 그러면 홀수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지? 어차피 얘는 1은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1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자율로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야, 이거는 해봐라 꼭. 1-2랑 1-3은 한번 꼭 나중에 해보세요. 1-1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알겠죠? 1-2랑 1-3은 나중에 해봐. 자, 왜냐면 그거는 나올 수 있어요. 1-2랑 1-3.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앞에 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시죠. 그래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부터 보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봐. 옆에다가 따로 적을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지금부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이해하는 거에 목표를 잡고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수열은 이 친구. 지금부터 그 유명한 고난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은 의외로 니네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니네를 열받게 하고 싶으면 등차 수열을 많이 내게 하시면 됩니다. 왜? 얜 계산이 더럽습니다. 등비 수열보다 훨씬 많이요. 그래서 계산이 많이 더러워서 이거 지금 이제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이러면은요 이해 못한다 여기는 절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걸로 딱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설명한 거를 여기 왼쪽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교재도 한 번 더 필기해 드릴 거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은. 알겠지? 지금 개관해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의 진정한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요 등자가 뭘까요? 같다야, 같다. 같을 등자를 써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라는 거냐면 여기는 얘 차. 이 차이는 진짜 차이할 때의 그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같은 수열을 얘기하냐면 차이가 같은 수열을 얘기해주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야.
근데 이 차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 사이의 간격인지 두 개 사이의 간격인지 세 개 사이의 간격인지 네 개 사이의 간격인지 어쨌든 그 간격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만 하면 얘는 완성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간격만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주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등차 수열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 그래서 그 유명한 등차 수열은 그래서 진짜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은 그래서 어떤 것이 일정한 수열이냐면 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로 우리가 그냥 규정할 거냐면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를 나는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항을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차이가 일정한 숫자로 통일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수열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줄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안 적어도 돼. 적을 거 없어. 적을 거 없어. 민사로 적을 거 없어. 뭐. 여기 왼쪽에 있는 거야. 안 적어도 돼. 여기에 몇 가지 내가 추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은 여기 왼쪽에 똑같이 적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 잘 봐. 지금은 딱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알겠죠? 이해해, 이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 아까 거 있었죠. 1, 5, 9, 13. 이게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지. 왜 이거 등차 수열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네들 차이가 다 같거든. 더하기 얼마로? 그치, 더하기 4로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식으로 써보게 되면 저는요 제2항에서 제1항을 빼본 거예요. 얘처럼 그대로 쓴 거잖아. 하나 큰 거에서 하나 작은 거 빼봤을 때 얘네들을 빼면 지금 현재 4로 일정하고요. A3에서 A2를 빼도 똑같이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통일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가 다 같은 수열이다. 그래서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 관계가 무조건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n이 뭐가 됐든 간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실제 일정한 숫자 d가 생겨요. 그때 얘가 어떤 하나의 상수가 될 거고 그 상수는 무조건 통일이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에 대한 이름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 니네가 의외로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그치. 버블티의 시초. 그 상수를 공차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공차라 그래요. 이 공차가 공통인 차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통인 차이를 줄여서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런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야. 이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증명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이거 증명 과정 한번 딱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히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안 헷갈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증명해 줄 거니까 지금 잘 봐야 돼, 한별아. 나 지금 뭔 얘기할게? 나 무슨 얘기했어? 친구가 졸고 있으면 깨워야지. 어? 그치, 서연아? 친구가 졸고 있으면 깨워야지. 그치? 응? 그러니까 들 수도 있으니까 깨워야지. 그쵸? 친구야 같이 가자 해야지. 어? 우리 같이 자자야.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같이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건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등차 수열에,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면, 일반항을 구해볼 거야. 제일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나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모든 시중 문제집 다 뒤져보고, 내가 모든 강의 다 보고 면서, 어떤 게 니네를 제일 이해시키기가 가장 편한 시킬까를 내가 생각해봤거든? 다 필요 없고 스탠다드하게 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스탠다드하게 증명해 드리니까 잘 보세요. 니네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니네 교과서에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 드릴 건데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 교과서의 증명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큰 거에서 하나 작은 거 빼면 무조건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식부터 우리가 나열해봐.
그럼 나는 여기 1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A2 빼기 A1. 그러니까 제2항에서 제1항을 뺀 것도 그래서 일정한 숫자 D가 됐대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하나 더 키워서 제3항에서 제2항 뺀 것도 똑같이 일정한 숫자가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4항에서 제3항 빼준 것도 일정한 숫자가 나온대요. 빡빡빡빡빡 이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은 제 몇 항까지만 원해? 일반항은 A 몇 가지를 원하죠? N 아니면 N 플러스 1? 일반항 우리가 AN으로 정의한다 그랬지. 그럼 AN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제 N항까지만 알면 되거든. 다시 뭐야? 이 친구가 처음으로 N이 되는 순간까지만 알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N이 되는 순간에 구할 거야. 그럼 여기는 N은 N일까? 아니면 그거보다 하나 낮을까? 하나 낮겠죠? 그래서 여기 A, N-1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공차 D야. 여기까지 해서 잡아주게 되면 왠지 더 해볼 수 있죠. 그럼 뭐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해봐. 더하면 지금부터 풀마 나가 제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지워져. 됐어요? 왜냐면 더하고 뺀 거잖아.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면 0이죠? 다 날라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날려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누구만 남게 되냐면 더해보니까 얘네들만 남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남아서 그래서 내가 제 N항에서 제 1항을 빼준 것만 남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차를 계속 똑같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차를 계속 더해. 그냥 더해. 몇 번 더하면 돼. 몇 번 더하면 돼. N번 아니죠. 얘 N-1까지밖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N-1번만 더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알죠? 공차를 N-1번 더했다. N-1번 더한 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개수는 여기 뒤에 거 세는 게 빠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뒤에 거 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쵸? 그럼 우리는 같은 숫자를 몇 번 더했습니다. 이걸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A1 넘어간 게 AN이야. 그래서 제1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우리는 그 항번호에서 하나 뺀 거에 공차를 곱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증명법 알겠어요? 이게 제일 스탠다드하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다 이걸로 증명이 돼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를 외우라고 하냐면 여기 빨간색을 외우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딱 듣고 챙겨가야 되는 건 이 빨간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빨간색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펜 들고 쫓아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봐봐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정의는 결국 뭐가 같은 수열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밑줄만 그거나 뭐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포인트가 뭐야? 야, 내가 방금 보기 쉬워라 설명했잖아. 뭐가 같은 수열? 차이가 같은 수열이잖아. 이거 뭐야? 밑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이게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더하고 빼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랬을 때 여기 같은 일정한 수가 존재하죠. 그때 여기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라? 그치, 니네가 좋아하는 브랜드 공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공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한 수를 공차다라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기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A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래서 하나 큰 거는 하나 작은 거에서 공차 더한 거랑 같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거의 진짜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항을 빼면 그대로 공차가 된다라는 것에서 여기는 하나 작은 항을 옮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수능에서.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수능에서 되게 많이 쓰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그 시중교재나 교과서의 개념에서는 없는 것들이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책에. 왜냐하면 수열은 내가 생각했을 때 교과서 시중교재에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번 듣고 딱 이해하고 끝내. 알겠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아까 내가 증명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줄 일반항 AN은 여기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항에다가 첫 번째 친구에다가 우리는 공차를 더해주는데 공차를 몇 번 곱해준 걸 더해주냐면 하나 뺀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번호에서 하나 뺀 거만큼을 곱해준다. 거기까지 생각해주게 되면은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고 얘네들 예를 통해서 그럼 가볍게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공차가 있는지부터 판단해보는 게 지금 여기 위에서의 내용이니까 그럼 공차부터 우리가 빠르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1, 3, 5, 7, 9, 뺑뺑뺑 이거야. 그럼 1에서부터 3으로 갔습니다. 더하기 얼마? 2, 3에서부터 5로 갔어요. 더하기 얼마? 2, 5에서부터 7도 얼마? 이쯤 증명하면 끝났지. 왜? 얘 지금 이제 다 일정한 숫자를 더했어 안 더했어? 더했지. 그럼 얘 등차수열 맞아 아니야? 맞지? 공차 뭐야? 2.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차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 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얘 얼마 더 했어요? 5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얼마니까? 3이니까. 자, 그럼 공차야죠. 공차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차가 마이너스 3. 자, 첫째 항 좋죠? 얼마예요? 첫째 항? 5점. 그럼 뭐 하면 되냐? 증명했잖아.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 n항을 찾고 싶으면 그래서 제 n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항에다가 나는 n-1의 공차가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지금부터 공차 다 D로 쓸 거야. 알겠지? 디퍼런스니까. 난 이거 다 D로 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D 보면 저 사람 공차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의 약자예요. 차이. 이거에서 대문자 D예요. 앞에 거 따온 거야. 알겠죠? 나 영어 잘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나 영어 잘해요, 나름. 그 미트가 언제적 미트야? 그 미트 벌써 3년 됐어요. 3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봐. 첫째 항 얼마래? 첫째 항 얼마? 5. 공차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5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 좀 하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와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 8이지. 5 더하기 3인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앞에 5 왜 무시함? 5 더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더하기 8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서도 배우지 않는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무조건 몇 차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여기서부터 팁 들어갑니다. 잘 봐. 이건 좀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능 아이디어야. 이게 수능적으로 해석하는 아이디어야. 이건 좀 적어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등차수열의 수능적 해석입니다. 야,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끝나. 그리고 수열은요, 내가 이제부터 수능에서 많이 쓰는 스킬들 다 대방출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알고 있으면 수열 문제는 진짜 개꿀이 됩니다. 이건 진짜야. 왜냐, 내가 해봤거든. 내가 실제 현역 때 했었던 거거든요. 내가 현역 때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다. 물론, 나는 다 혼자 찾았고요. 나는 학원 안 다녔으니까. 난 나 혼자 찾았고, 이거 대부분 학원가에서는 다 배워요, 이거. 학원가에서 다 배우는 대치동 스킬들입니다. 잘 보세요. 됐죠? 대치동에서 많이 알려주는 스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좀 다녔다. 대수를 좀 배웠다. 수열을 좀 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수열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다 알려줬을 거예요. 은선 들어봤을걸? 아마도. 왜냐면은 저기 1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알려는 드렸을 거예요. 범쌤이든 다 알려주셨겠지. 특히 범쌤은 진짜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직전에 청라에 떠왔으니까. 학군지에 떠온 사람이니까 알려줬겠지. 학군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려줘요. 됐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항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일반항 AN 자체가 얘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대놓고 얘기할까요? 이거 싹 다 정리하는 거 가능하지? 그럼 얘 좀 정리 좀 하면은 뭐 형태는 뭐 이런 식의 나올 거야. n에 무언가를 곱한 형태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만들어진 형태. 이게 이제 일반항을 정리하면은 적골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상수항은 관심 없습니다. 상수항은 어쨌든 쟤네 두 개 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여기 앞에 거 얘만 주목해 주세요. 얘만 알면 끝나요. 왜냐면 일반항을 통해서 너네가 바로 공차를 찾아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통해서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자, 그럼 여기 주목했을 때 이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분명히 누구라는 걸 알고 있냐면 얘라는 걸 알고 있죠. 얘 말고 더해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야? 여기 동그라미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야? 두 글자로? 공차야. 그러니까 얘가 공차야. 다시 등차 수열에서는 반드시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올 거냐면 이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식이 정리했을 때 그 n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공차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은 공차인 거야. 얘가 5야? 그럼 5가 공차인 거야. 그럼 여기도 봐. 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실제 n 앞에 마이너스 3 붙었지. 그럼 얘 공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공차고 그리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보니까 얘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1차식 나와요. 이게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an을 정리하면서 일반항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3점짜리 수능 문제에서는 실제로 일반항 줘요. 그럼 일반항을 줬는데 그 일반항을 싹 다 전개한 상태에서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얘가 등차냐 등비례냐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놓고 얘가 1차식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믿고 얘 등차 수열이야. 바로 연결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n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무조건 100% 공차야. 그러니까 100% 공차라는 것까지 연결해주게 되면은 얘 정리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일반항을 찾아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특히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수열의 합을 구하면서 AN을 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시오나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 걔가 정리를 하다 보면 1차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걔는 그냥 100%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조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이게 뒤에서 좀 다뤄주는 내용이라서 요것만 개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숙제는 저 수열 스프린트는 안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22강까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해와. 21강까지만. 알겠죠? 자, 두 번째.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얘. 봐봐. AN이 AN 더하기 B야. 얘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럼 이거 AN을 내가 Y로 생각해보면 얘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지.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좌표평면을 표현해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직선이지. 다시 뭐야? 얘 수열은 그래서 등차 수열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무조건 올라가거나 무조건 떨어지거나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프적인 해석은 왜냐하면 요즘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의 해석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네 뒤에서 있어서 그래요. 내가 6번에서 다룰 거야. 특히 절대값 문제. 절대값 문제를 가지고 최대 최소 찾으라는 문제에서는 그래프에서의 해석법을 이해하면 굉장히 빨라요. 됐나요? 그랬을 때 그래프에서의 해석법을 구한다는 건 얘 그냥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정한 숫자를 가지면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 증가 감소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제일 작은 데를 찾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 그걸 그래프적으로도 가볍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해석법은 1차 함수의 해석법과 같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와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연결됩니다. 숙제 내셨던 사람들은 저기서 숙제 받아가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 받아가시고 안 한 사람들은 숙제 다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이줄